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이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1 x, y,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9라는 숫자가 4항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이 AR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3분의 1 R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9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된 거니까 R은 당연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는 AR 되겠고 Y는 그럼 뭐가 되죠? AR 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입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을 좀 곱해가면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하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Y에서 X를 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4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 이퀄 AR의 n-1 제곱이다. 이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점과 3,-4를 지나는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느냐? 3,-4라는 것은 4,4분면이죠. 4분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코사인 세타 값은 뭐 결과 플러스 되는 이런 결과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좌표를 좀 이렇게 찍게 되게 되면 3,-4에서 점 쭉 찍어가지고 쭉 잡혀가는데 사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될 때 빗변 길이는 5가 되겠고 x 좌표는 3에다가 y 좌표 4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서 뭐 코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이제 5분의 3 이렇게 처리돼서 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분면 자체에서 이제 부호를 결정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좀 표시가 좀 잘 돼 있게 되게 되면 큰 무리가 없겠죠. 사인 값은 이제 뭐 삼각형에서 변 길이 자체는 플러스 4가 되지만 이제 좌표 자체는 이제 음수라 해서 이제 마이너스 붙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게 되면 사분면은 부호 결정한다 미리 해주시고요. 뭐 모양 자체를 이렇게 이제 1사분면 모양에 가면 되죠. x 좌표가 3, y 좌표 x 좌표 3, y 좌표 4. 그럼 빗변 길이 피타고라스에서 5 구해가지고 코사인 값 5분의 3 이렇게 구해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마칩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와우 재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21, A 16 이렇게 되게 되면 항 넘버 차를 좀 이용하게 되면 굳이 일반항을 다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여기 차이가 5 되니까 5D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10 되니까 D 값이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1항 마이너스 3항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차이를 이용하니까 8D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T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1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반항 부분들을 일일이 뭐 다 쓰지 않아도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원리 일정한 차이가 되는 거니까요. 항 넘버만큼의 공차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5D, 8D 이렇게 좀 처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 절약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5, 7, 8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해가는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이제 내저번 반지름 이런 것 좀 알 때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4R분의 ABC 외접원 반지름 알 때 쓰는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런 형태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마지막에 이런 부분도 있죠. S, S-A, S-B, S-C 이렇게 돼서 변기를 알 때 쓰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들은 이제 헤론의 공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문제를 봐서는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각도 하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구해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헤론의 공식이 제일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변 길이 5하고 그 다음에 7하고 8을 좀 더하게 해주게 되면 이게 2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넓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10이 되는 거니까 자, 10 그 다음에 10에서 5를 빼니까 5, 10에서 7을 빼니까 3, 10에서 8을 빼니까 2 이렇게 됐습니까? 이곳에 이제 S가 이제 10 이렇게 돼서 이 공식을 좀 적용해 간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게 또 10이 되니까 10이 튀어나가고 루트 3 이렇게 남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10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이런 문제의 형태들은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공식들에 대해서 A, B 정확하게 뭐 사인 C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두 변 길이의 끼인 각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풀어가는 거. 내접원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과 관련돼 있을 때 변 길이냐, 그거는 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엔 변 길이들이 요게 또 변 길이들이 이렇게 뭐 자연수로 되어 있을 때 좀 쓰기 편리한 공식이 이제 헤론의 공식 이런 모양. 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효율적인 걸 찾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풀어간 건데 그렇지 않다면 코사인 법칙에 또 이제 사인 값 찾아서 사인 삼각형 넓이 구해가야 되는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공식들을 좀 다양하게 좀 많이 학습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3항이 8, 6항이 1인 등비 수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등비 수열은 풀이 원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해서 된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곱하기 나누기. 지금 같은 경우는 6항을 3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R 세제곱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8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R이 2분의 1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R 제곱 3항이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R이 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좀 R이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항이 돼. 깜짝이야. AR 제곱 이 부분들이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은 그러면 또 32에서 초항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때 이제 합공식을 물어봤습니다. SN 이렇게 된 부분들은 그러면 1-2분의 1 R분의 초항 32에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6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약분 2분의 1 되는 거니까 32에 1 빼기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걸 약분해서 그냥 2분의 1을 약분을 그냥 위에다 64를 써가는 게 더 좋은가요? 2 곱하기를 이게 더 좋습니까? 63? 이런 것이 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4에 빼기 64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 63 이게 낫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이항시켜서 64에 2분의 1에 n제곱 이 부분들은 이제 1이 되는 것 같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의 n제곱으로 갈까요? 편리하게 가죠 뭐. 2의 n제곱은 이꼴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하면 되는 거니까 n은 그러면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n은 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n6 구했습니다. 자, 등비, 수열, 일반항 형태를 좀 다 써도 되겠지만 또 원리를 이용해서 공비를 좀 쉽게 좀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중에 항 하나 대입해서 또 초항 처리해 주고 그러면 합의 이제 합공식도 이렇게 됐죠.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합공식 형태에다가 적용해서 또 풀이 진행해서 그러면 이제 뭐 연산만 정확하게 그 다음부터는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 합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 각, B 각 그럼 뭐 C각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C각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럼 45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B 변길이 됐을 때 C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건 뭐 사인 법칙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렇게 처리되겠고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됐을 때 BC 사이의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C 값은 그러면 사인 B B각이 60도였으니까 사인 60도 분의 B 변길이 3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사인 C 값이 45도니까 45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루트 3대 루트 3 하나 약분되겠고 3의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또 하나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6 해서 C 값을 이렇게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정보 사인 법칙하고 정확하게 이제 매치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자, 눈치채기는 뭐 각도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당연히 사인 법칙 쓰겠죠. 코사인 법칙은 변길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떠올려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합 공식을 좀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2분의 항수 처리가 되겠고 2a 플러스 n-1t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합 공식에 해당하죠.
자, S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n에다가 10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초항은 모르니까 쓰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30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분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30 만들고, 또 2가 또 약분되니까 a 플러스 9 이퀄 30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죠.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 해서 구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초항 형태가 되는 거겠고, 그럼 문제에서 A1 더하기 A2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A1은 21이 되겠고, A2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차가 2다.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2를 더하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23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인 결과는 44에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44. 깔끔하게 구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에 해당하는 식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2차 부분의 코사인인데 1차 부분 사인 되어 있습니다. 최대 치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코사인 제곱 자체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런 형태를 좀 바꿔야 되겠죠? 2 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가 되죠? 사인 제곱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사인 x 되겠고, 플러스 1 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인 부분들이 좀 불편하면 치환해서 뭐 이렇게 좀 식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 사실은 그냥 이 형태로 그냥 2차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치환해도 되겠습니다. 자,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범위죠. 사인 그래프를 좀 이용할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고 봤을 때 0부터 파이까지 하게 되면 그래프 이만큼 부분입니다. 아래쪽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t값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 최대 치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t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런 곳에서 t값이 딱 어디서 가는데, 자, 지금은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와우, 꼭 시점 부분 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이제 0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4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치환 범위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자, 삼각함수 일단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공부했어도 좀 익숙해져가는 패턴이 되겠고, 자, 치환하는 부분도 또 익숙해지는데 이 범위하는 부분들은 좀 까먹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이 부분 좀 잘 챙겨야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한 변형 표시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니까 그 다음 부분은 또 이 함수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한 부분들이니까 여기는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삼각함수 최대 최소에 관련된 8번 마무리합니다.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해달라. 물론 0부터 파이 사이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각을 나타내줬을 때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의 각도들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있는 1사분면의 각을 채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 풀이 원리는 2세타하고 3세타를 더하게 되게 되면 2n 파이 이런 계통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특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동경 부분들을 어떻게 주는 거죠? 동경 없애는 거죠. 없애가지고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파이, 2파이 이런 형태로 이제 각을 표시해가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5세타 돼 있으니까 세타는 이제 5로 가서 나누게 되면 2n 파이 계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n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각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타라는 것은 0 됐죠? 0은 좀 답이 아니겠죠? 5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4파이 5분의 그럼 또 얼마가 되죠? 6파이 5분의 8파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5분의 10파이면 2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각도들이 쭉 생겨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범위는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5분의 2파이 5분의 5파이가 안 되는 거니까 5분의 4파이도 답이 되겠죠. 5분의 6파이는 파이를 넘어가는 거니까 두 개 정도가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값을 또 합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5분의 8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합을 처리, 8이라뇨. 이거 다 구해놓고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5분의 6파이 이런 형태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5분의 6파이 처리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자, 이제
이게 지금 뭐 각이 일치한다, 뭐 이렇게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 각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땐 동경 없애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Y는 이꼴 X 대칭이다, 뭐 Y축 대칭이다, 뭐 일치한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억하기 힘든데 이렇게 이제 원리 형태를 해당하는 아이디어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좀 적용해서 쉽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설명하고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열 AN에서 A1, AN 플러스 1. 자, 일반항 형태인데 AN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자, 조사한 다음에 60이랑까지 합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1은 1이 되어 있고요. AN 플러스 1이 EN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이 항을 구하려면은 n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하니까 3 되겠고 3항을 구하려면 2를 대입해야 되죠. 2를 대입해 주니까 5 이렇게 처리되는 건 그럼 뭐죠? 일반항 자체가 그럼 이제 2n-1 이렇게 되는 이제 등차 수열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수열들을 좀 합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SN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시그마 2k- 이렇게 처리해서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게 홀수의 총합이 좀 규칙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열심히 쓰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AK, K는 1부터 61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이제 61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1 곱하기 61, 61, 6, 66은 3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372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게 좀 뭐 갑자기 뭐 60일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네요. 자, 3721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 부분들을 곧바로 A에는 주어지지 않고 조금 특이하게 가르쳐져 있지만 대입해서 특징을 살펴서 일반항을 좀 구하면 되겠고, 제가 이제 곧바로 이제 이 규칙이 나왔으니까 규칙에 의해서 시그마 들어가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워낙 규칙이 이제 유명한 거라서 SN이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걸 이용한 풀이가 조금 더 이제 어차피 이제 숫자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니까 평상시에 이제 홀수의 총합이 이렇게 n제곱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돼 있다면 조금은 또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빨리 풀 수 있으면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연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리율이 0.2%이고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원씩 저축하겠습니다. 24개월 후에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되죠. A씩 이렇게 저축을 한다. 그럼 2초에도 A를 저축하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이자가 붙어서 이런 금액이 돼 있겠고, 이런 형태로 이제 24초까지 저축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1 플러스 R에 이제 23제곱 처리가 돼서 쭉 써질 거고, 맨 마지막에 이때도 A를 이렇게 저축하는 거죠. 바로 전달에 저축한 것은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근데 24개월 후다라는 얘기는 이제 25초거나 24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지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에 나온 이 부분들이 모두 이제 등비 수열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A의 이제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이제 합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리 합계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열심히 합해야 되는 거니까 공비 부분이니까 R분의 처리되겠고 A의 1 플러스 R 처리되겠고 1 플러스 R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좀 열심히 써야 되는데 0.0 1%가 0.01인데 0.2 그럼 0이 이렇게 처리되네요. 와우, 됐죠? 그 다음에는 10만원씩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원 저축해야 되겠고 그러면 1.002가 되네요. 와, 됐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복잡한 산수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좀 도와줬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0.0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0.049. 자,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약분을 좀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개를 좀 없애니까 100이 좀 남고 그 다음에 1.0 1002 그냥 곧바로 쓰죠. 그냥 약분까지 해서 쓸까요? 2를 좀 약분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501 이렇게 약분해서 쓰면 되겠고 여기 이제 자릿수 바꾸는 거니까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501을 49로 열심히 곱하니까 9, 0, 5, 9, 45 처리해주면 되겠고 4일은 4, 0에다가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4, 5, 4, 9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와,
24549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를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454 4번에 있죠.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뒤쪽은 뭐 산수를 열심히 주어진 걸 가지고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항상 나오는 연습이 되는 거니까 좀 익숙해져 가는 건데 그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표 만들기도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좀 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표 만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좀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식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형태로 좀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정형화된 그런 패턴의 문제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성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귀찮다고 자꾸 이제 암기식으로 해서 이제 식을 세워 가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형된 문제에도 대처도 안 되겠고 좀 식이 좀 복잡하니까 좀 자꾸 좀 미스도 나고 그런 거니까 자, 표 만드는 과정 조금 넣어서 전체적인 틀의 문제풀이 과정을 좀 생각했으면 하고 이제 바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연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SN이 주어진 거죠. SN,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그러면 SN-1은 이거보다 항수 하나 적은 N-1, N, N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빼기를 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A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공통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러면 N 플러스에서 N-을 빼는 거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일반항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그마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모에 열심히 집어넣는데 자, 3분의 1은 센스 있게 끄집어내겠고 K로 바꿔주는 센스도 발휘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K는 1부터 3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문제 유형 아닙니까? 그죠? 평상시에 보던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떤 문제 유형이라고요? 3분의 1 시그마 처리해주고 부분분수로 고쳐야 되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1부터 30까지 이런 문제 유형 차곡차곡 이제 숫자를 좀 써가면 되는데 1 빼기 2분의 1 되겠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지워지는 부분을 보면 규칙적으로 지워져 갈 거니까 30분의 1 빼기 31분의 1 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워지게 되겠고 그러면 3분의 1에 1 마이너스 31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괄호 부분들이 31분의 30 처리되겠고 3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제의 패턴 됐습니까? 그러면 31분의 정답 10이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1분의 10 자, 처리가 됐죠. 자, 좀 두 개의 단원을 좀 연결한 거죠. SN 주어져 있을 때 SN-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절차 AN과 SN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온 부분들은 이제 2차 부분들 특히 이제 인수분해까지 돼 있으니까 완전 땡큐입니다. 분모에 집어넣어서 부분분수 고쳐가지고 풀어가는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또 반드시 공부될 그런 내용하고 결합시킨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출제 빈도가 이제 높은 패턴의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익혀서 다음번에 좀 자연스럽게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청묘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과 5n 플러스 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모양이 나왔네요. 자, 모든 숫자의 합이 110이 됐을 때 n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이런 원리를 좀 적용해 가는 게 좋은 또 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의 항수는 n개를 집어넣었으니까 n 플러스 2개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항하고 말항을 더하니까 5n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110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2 5n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뭐 우리가 그냥 뭐 전개를 무작정 하지 말고요. 뭐 계산을 좀 잘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2라는 숫자는 좀 그럴싸하게 좀 인수분해 이런 거 좀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2 곱하기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면 얼마가 되죠? 56 이렇게 되겠습니까? 7, 8, 56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7, 8, 그 다음에 4도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좀 너무 불편한 거니까,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좀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여기 5n 플러스 7 이 부분들이 이제 숫자가 좀 클 거니까 7 곱하기 4, 8,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n이 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곳이 7이 되겠고, 그럼 이게 25 더하기 7 해주니까 이게 32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n이 5가 되는 그런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이제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좀 센스 있게 대처했습니다. 자, N5 이렇게 찾아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보기를 좀 살짝 봤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숫자가 좀 크지 않은 상태니까 이 부분들 이제 소인수분해 했을 때 과연 어떤 숫자가 될까 좀 생각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숫자 7하고 8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7이 먼저 눈에 띄어서 해봤더니 되는 거였으니까, 이 앞쪽이 이제 7 되는 거니까 n은 5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패턴. 좀 그럴싸하게 쳤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전 문제 풀어갈 때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좀 배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직선이 x축의 양위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다. 그럼 직선의 기울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탄젠트 세타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인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2다 이런 얘기죠. 오, 그렇게 되면 모양을 볼 때 1, 2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니까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사인 세타는 그럼 루트 5분의 2 이렇게 돼서 사인값 코사인값 전부 다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각변환을 또 좀 잘하느냐 이런 얘기죠. 각변환은 사분면을 먼저 좀 판단해서 사분면을 가지고 이제 부호를 우리가 좀 딱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런 부분에서 이 n이 홀이냐, 홀이면 이제 바뀌고 사인 코사인 이제 바뀌고 이런 얘기죠. 짝수가 되면은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풀어간다. 이런 항목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온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그러니까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처리가 되겠고, 2분의 파이가 한 바니까 코사인 바뀌어서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처리됩니다. 1, 4분면이니까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유지됐고, 이 역시 2분의 파이 홀수 부분이니까 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다.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대로 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 곱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2,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 다시 한번 또 바뀌면 되겠고, 또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열심히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5분의 1 되겠고,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 처리가 됐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이제 2였으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코사인 세타 2죠. 답도 잘못 씁니까? 자, 2 처리되겠고,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5분의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뭐 유리화하게 되면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앞에 이제 뭐 삼각비 값을 뭐 직선을 주어진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신경을 쓰는 문제 형태지만, 자, 우리가 이제 직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정보를 안다면 뭐 값이 주어진 거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무난히 처리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이제 각변환에 의해서 식들을 좀 이렇게 이제 바꿔갈 수 있느냐 이런 형태, 이 원리들을 쫙 적용해 좀 살펴본 거죠. 됐습니까? 이런 과정, 각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비 값을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해둬야 될, 좀 살짝은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이론이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세 점의 좌표를 A1, 2, 3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 숫자가 무엇을 이룬다? 등비수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양수 M 값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어진 식은 이게 이제 x-1,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직선 또 x-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는 1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만나는 다른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양으로 풀렸을 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풀린 부분하고 mx 마이너스 m하고 만나는 교점 찾아있게 되면 이제 a3 좌표가 다른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엔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이 식,
요거 이제 근이 이제 1하고, 저 공비를 이제 R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 부분들이 이 부분에 만나는 좌표가 1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 이룬다라고 했으면 AR 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를 만나는 점은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1R 제곱 이렇게 놓고 풀이가 가능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R 제곱 요게 두 개가 근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 R 제곱은 이꼴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좀 하나 관계식 멋들어지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한 번은 또 이게 좀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 부분하고 mx 마이너스 m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x제곱에 m-4의 x 되겠고 3-m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근이 1하고 r 되니까 역시 두 근의 곱해서 이제 r 부분이 이제 3-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관계식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m-3의 제곱은 이꼴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m에다가 9,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 값은 1하고 6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자, 근데요 m 값이 6이 되게 되면 이 r 값이 지금 음수가 돼가지고 문제에서 좀 취지 안 맞죠? 자, 그러니까 m 값은 당연히 얼마? 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수 m 값을 구해달라. m 값은 얼마였다? m 값 지금 1이었죠? m 값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 됐죠?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뭡니까? 자, 이제 그래프 나와 있어서 우리를 조금 이제 당황시키는 그런 문제 요소가 좀 있는데 뭐 당황할 거 없습니다. 뭐 그래프가 양으로 풀릴 때, 음으로 풀릴 때 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 진행해주면 되는 거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 순서가 좀 문제 이렇게 좀 중간에 써 있으니까 등비 수열 이룬다 핵심 문제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건데 자, 만나는 교점 중을 하나 좀 알 수 있어서 초항을 좀 알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근이 이제 이렇게 1하고 r 제곱되는 모양, 그 다음 이제 1하고 r 되는 모양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좀 자연스럽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프 나와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공차가 1하고 t인 두 등차 수열이 나와 있습니다. 초장부터 n항까지 합이 쫙 주어져 있는데 곱하기 한 결과가 저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합 SN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t 뭐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진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식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tn 이런 형태가 돼서 물론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n의 2차식이군 이런 특징을 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상수항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그런 식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보를 이용하면 2차 계수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공차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부분이 없는 거고 2차 계수 여기다 2배 해주면 공차가 된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얻어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풀이에 좀 써먹겠습니다. 지금 sn하고 tn을 좀 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 4n제곱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패턴으로 좀 살펴보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2차식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n제곱 마이너스를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하게 되면 이제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나오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4 곱하기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분리를 해야 상수항이 없는 그런 형태의 식이 돼서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가 이제 공차가 1이다라는 부분들이 AN 부분이 SN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좀 어떻게 되죠? 공차가 지금 2배를 해서 공차가 되는데 공차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는 이제 2분의 1 형태가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8 이런 형태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런 아주 좀 재미난 형태의 수식 모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하고 n-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쪽은 n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 처리가 된다면 8에 n에 n-1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위, 아래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분리해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또 정보가 좀 하나 더 있었죠. 11항의 결과가 11이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위쪽이라면 이쪽에 지금 AN 계통인데 1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결과가 약분이 쭉 되는 거니까, 이게 좀 SN이죠. 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일반항 구해야 되는 거죠. 계산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지우고, 자, 이제 계산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자,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때 이제 AN을 좀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부분에 또 N-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n 되겠고, 사실 2를 대입해주면 0 되는 거니까 빼기 1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곳에 A11을 집어넣게 되면 집어넣으니까 10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랫부분에서 AN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에다가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 줬을 때 2가 돼서 초항 자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초항 자체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되면 11은 1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부분이 선택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쪽 이 부분들이 이제 BN이 얻어져야 되겠고, 그럼 BN을 또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 그러면 이게 좀 16N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습니까? 16N. 그리고 이제 1항을 대입해주면 0 돼야 되는, 이를 집어넣게 될 때 BN의 합이 자체가 얼마가 되죠? 지금 이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0 만들려면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BN을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 16에 n-1 이렇게 된 모양이 이제 일반항인데 B11을 구하라. 여기다 11을 대입해 주니까 16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얼마? 160해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는 뭐랄까요?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NA 2차식 상수항이 없다. 2차 계수가 공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좀 인지를 해서 주어진 식이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두 파트 돼 있을 때 자, 특히 이제 여기 부분들이 이제 이게 n 플러스 1, n-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대로 되면은 그냥 요거 자체를 뭐 하나 갖게 되면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좀 불가능한 거니까 요 부분들을 n제곱이랑 이제 둘로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부분도 이제 하나가 1이다 됐으니까 계수 부분이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모양 여기 이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와야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그런 요소가 되겠고 이곳에서 각각 일반항들을 구해봤을 때 문제의 조건에 충족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아래쪽이 선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큰 흐름틀의 과정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맨 꼭대기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 등차설의 합에 대한 정보들을 가르쳐준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그 다음 또 이거 연계해서 풀이 진행되는 거니까 잘 됐죠 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배트로 야구공을 쳤을 때 야구공의 처음 속력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지면과 이루는 각도 야구공이 날아간 거리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야구공의 처음 속도 나와 있고 날아간 거리가 100m 이상 되려면 각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20 루트 5 제곱 되겠고 10으로 나누고 사인 2세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10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00에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처리되겠고 10으로 나누고 10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동그라미 두 개는 이렇게 이제 소개해주면 되겠고 20 10으로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인 세타가 2가 남았으니까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사인 2세타가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삼각방정식 단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풀어가면 되는데 단위원이 안 돼 있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또 풀어가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제 커가는 각도 이 부분들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위에서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 위치가 이제 이곳에 해당하는 각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각도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 답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6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푼 부분들이 세타가 아니라 2세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2로 나누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이런 형태니까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죠? 사실은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이쪽에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각도가 막 파이를 넘어가는 거니까 뭐 그 공이 앞으로 날아가고 반대 뒤쪽으로 막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답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뭐 야구공에 열심히 속도에다가 각도에다가 거리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 뭐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대입을 잘하면 되겠다 이런 형태로 그냥 가볍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입해서 결국은 이제 삼각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됐을 때 각도 부분에서 특히 이제 2세타가 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상적인 각도 처리해주고 2세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부분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난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현이 가능해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 주어져 있을 텐데, 자, 그 다음 새롭게 열심히 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뭐 SN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2n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SN-1 해가지고 빼기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4n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4n-2 뭐 이렇게 계산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계산하는 부분이 집중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은 요 부분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an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n분의 an 이런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an은 4n제곱 마이너스 2n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계산 들어갈 때 이제 시그마 ak k는 1부터 20까지 이렇게 처리된 이 산수 할 때 시그마 2배의 k제곱 빼기 4배군요. 2배의 시그마 k 이런 형태의 산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 곱하기 6분의 20, 21, 4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2분의 20, 21 이런 형태 약분해서 이제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예, 계산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20, 21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공통 처리해서 3분의 2 곱하기 41 빼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 곱하기 21이 있겠고 3분의 그럼 여기가 그러면 82에서 빼기 3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 곱하기 이거 약분해서 7 쓰면 되겠습니다. 7 쓰겠고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그럼 이제 79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걸 뭐 전부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40에다가 79를 곱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4, 9, 36, 9, 1은 9, 12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7이 28에다가 9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는 뭐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됐죠. 6 되겠고 0 되겠고 5 하나가 또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11060 11060 이번에 답이 되는 그런 형태. 마지막에 이제 계산 숫자까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인데, 사실 우리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분들은 앞쪽에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SN이라고 판단하는 거, 이 부분들 이렇게 쓰면 됩니다. n-1제곱 연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빨리 좀 처리해야 되는데 관심사항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AN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럴 것 같으면 문제 내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곧바로 20대 보면 답이 된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자, AN을 이렇게 구해서 몇 식을 좀 다시 써가야 되는 그런 형태 좀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숫자에 대한 연산이니까 그 다음 이제 침착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일반항 AN을 바르게 구해가는 절차를 좀 어떻게 좀 잘 학습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9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B 길이, BC 길이 4루트 6 주어져 있고 코사인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B각은 둔각이다 주어진 것 같고 그 다음 ACU의 길이 1, CD 길이 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BD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맨 처음 정보가 변 길이 두 개의 긴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AC 길이를 우리가 X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6 처리되겠고 4제곱에다가 x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x 코사인 a니까 24분의 23 이렇게 처리해서 약분되면 3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3분의 23x 우선 쓰고요. 자, 이 부분들이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x제곱에다가 23x에다가 3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인수분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될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30이니까 6, 5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18에다가 5 처리되면 23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값이 한 번은 6에다가 x값이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B각이 둔각이라고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변 길이가 좀 커져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x값이 6 해서 구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AC 길이 6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CD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AD 길이가 5 처리가 되겠고 그럼 BD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또다시 코사인 법칙을 하면 되는데요. BD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였으니까 이제 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2배에 4 곱하기 5 곱하기 그러면 24분의 또 23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16, 25 처리되겠고 이거 약분되니까 이게 이제 얼마가 되죠? 3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이쪽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5 곱하기 23 이때 현재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부분들이 이게 얼마죠? 30, 41 되겠고 그러면 3분의 41에다가 하면 123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은 100 얼마가요? 115가 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습니다. 3분의 그러면은 8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D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2 루트 6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분의 2 루트 6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한참 산수했는데 그렇군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 자체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이니까 빨리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변길이 2개 줘야 돼 있고 각도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변길이 하나를 구해야 되겠다. 코사인 법칙 빨리 떠올려야 되겠고요. 우리가 열심히 산수해서 이제 길이 구하고 값이 이제 2개 나와 있는데 이제 둔각이라고 해서 당연히 지금 4보다 큰 거를 좀 답해야 되는 거니까 6을 좀 선택했고요. 그러면 그 나온 상태에서 다시 또 빨리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BD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 코사인 법칙 열심히 서라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 청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장 150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까지는 좋았는데 절대값에서 더하기 한다. 그냥 더하기에서 절대값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뒤쪽 더하기 한 부분에서 이걸 만족해주는 거. 그러면 9항까지 합이 10항까지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차가 이제 음수인 거죠. 음수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9항까지 A9까지 쭉 더하기 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양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10항이 이제 음수가 딱 나오게 되면 우리가 더하기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값이 줄어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해석을 좀 정확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50 플러스 8D 이 부분들은 0보다 작고 150 플러스 9D 이 부분은 0보다 거꾸로 썼네요. 자,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D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0 이 부분보다 작아야 되겠고 마이너스 9분의 152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와우, 처음부터 막 산수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150을 9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일은 9에다가 60 되니까 6, 9, 54 97, 63 이렇게 되는 거 됐죠? 마이너스 16.xx 이런 얘기가 되겠고 150을 그럼 8로 나누면 8에다가 그러면 70 처리되니까 98 72가 되니까 18.x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자, 이 사이 숫자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18이 돼가는 그런 형태. 자, 그렇게 되면 A에는 마이너스 17엔 초항이 150이니까 106, 그럼 67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고 한 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번은 마이너스 18n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68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쪽 거부터 좀 알아보면 되겠죠. 뭐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답인 거니까 앞쪽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Qn의 최소값 이렇게 됐으니까 와, 또 합을 좀 알아봐야 되죠. 그럼 2분의, 자, 초항이 150이었으니까 300 되겠고, 그 다음에는 n-1 공차가 마이너스 17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좀 n 곱하기 어디 갔죠? 항수 n 곱하기가 사라졌습니다. n 곱하기. 자, n 처리가 되어 있겠고, 마이너스 17n이 되죠. 마이너스 17n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플러스 17이니까 317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절대값 씌우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57이라고 했는데 이건 2 곱하기 3 곱하기 19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57, 3, 1은 3, 3, 9, 17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보니까 n이 19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17 곱하기 19를 또 조차례해야 되는군요. 와, 산수 대박입니다. 97, 63에다가 9일은 9, 9일은 9니까 153에다가 17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323이 되겠죠. 근데 옆에 또 317이 있으니까 또 빼기를 하게 되면 6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들이 6 되겠고 여기 19 처리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n이 19일 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일반항 이 부분들이 맞아떨어졌으니까 뒤에 건 조사 안 해도 되겠죠. 와, 엄청납니다. 그러면 수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 이제 15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곳에다 이제 이곳이 A1 처리돼서 쭉 가겠고, 그러면 구항 부분이 양수고 10항 부분들이 이제 A10 부분들이 음수가 되는데, 10을 대입하면 되죠. 10을 좀 대입해 주니까 170이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17을 더하게 해 주니까 여기가 그럼 14 이렇게 처리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30항 가게 되면 또 30을 계산해야 되네요. 와, 대단한데요. 21, 510이 되겠고 167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되겠고, 4에서 빼는 거니까 3 되겠고, 마이너스 343 이렇게 이제 숫자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구했나요? 우리가 이제 좀 P30을 구하려면요, 2분의 항수 9개 164, 이제 초항마랑 이렇게 더하기해서 16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 뒤쪽 파트 부분을 이제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하죠. 2분의 항수는 21개가 되겠고, 그러면 34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9 곱하기 82가 되겠고, 21 곱하기 얼마가 되죠? 170, 17,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계산해야 되는데, 뭐 3 공통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또 3을 곱하기 해주니까 3, 8이 24에다가 3을 곱하기 해줬으니까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다는 또 7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주면 3, 7이 21에다가 7, 7이 49, 그러면 51에다가 7은 7, 그럼 120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211에다가 246을 또 더하게 해주니까 3 곱하기, 그럼 어떻게 되죠? 1457 이 정도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언제 또 더 곱하기 합니까? 아직도 이제 더 남았는데, 그럼 Q30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항수는 30개가 되겠고요. 초항은 150이 되겠고, 마랑은 아까 계산했죠. 마이너스 343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인 것 같으니까 이제 부호를 좀 바꾸면 되겠고요. 이건 15 처리해주면은 15 곱하기, 15는 이제 뒤에 거 있으니까, 뒤에 산수도 있으니까 센스 있게 3 곱하기 5 처리해서 15 만들면 되겠고, 343에서 150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3 그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곳에서 빼니까 9가 되는 건가요? 9가 되겠고, 그럼 193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수니까 193 만들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이것도 곱하게 해야 되죠? 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 5, 15 처리가 되겠고, 5, 9, 45, 46이 되겠고, 5에다가 4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965 이렇게 처리됩니까? 구했습니다. 됐죠? 자, P30, 나온식, Q30, 구한식.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산을 더 안 했는데, 이것도 다시 또 빼기를 하라고 돼 있어서, 그럼 이제 3 공통에다가, 또 빼기를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2가 2가 되는 건가요? 되겠고, 그럼 빼니까 9가 되겠고, 됐습니까? 1에다가 여기 계산해서 또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2, 3은 6에다가 4, 9, 30, 3, 9, 27이죠. 되겠고 3, 4, 12에서 14 이렇게 되니까 1476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와, 마지막에 산수에다가 지쳐 쓰러지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로 봐서는 좀 맨 처음에 해석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많죠. 이런 부분들의 해석 부분이라는 거. 자, 구항까지 양수됐다 10항에 음수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런 의미.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차 부분을 구했는데, 와, 공차 부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돼서, 와, 지금 두 개의 형태의 식이 좀 존재하는데, 앞쪽 부분에서 그 다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처리해서 이제 n이 19일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 처리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안 돼 있다면 또 18 부분 가서 또 다시 알아봐야 되잖아요. 와, 이거 좀 대단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산이 좀 지쳐 쓰러졌는데, 그죠? 다행히 좀 이제 17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 부분에서 계산한 결과, 지금 수열 자체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그래서 PN 계산 좀 처리 보여드렸고, QN 계산 처리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계산 자체가 실제는 숫자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효율적인 산수를 하려고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좀 쉽지 않게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좀 연습장 펴놓고 침착하게 좀 산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좀 설명 조금 계산 수학 숫자 계산하는 부분 때문에 좀 장황하게 흩어져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좀 이론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명심하고 복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20번 청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이제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청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